크롤링 강좌와 함께 이번엔 일렉트론이라는 Node.js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강좌에서 다루려는 거는 일렉트론 모듈 자체고, 이 일렉트론이라는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일렉트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, 두 번째로는 일렉트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일렉트론을 처음 접하게 된 건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였습니다. 당시 학부생이었던 저는 학교 커리큘럼대로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운 상태였고, 그리고 데스크톱 앱으로서의 GUI를 구성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자바에서 배웠던 스윙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, 스윙으로 아마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투박하고 UI가 좀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학부생이었던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사실 좋은 UI로 다듬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때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접했던 저는 웹 프로그래밍으로 GUI를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,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웹 프로그래밍으로는 웹페이지에서만 GUI를 구성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데스크톱 앱에 대해서는 거의 만들 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습니다. 그때 여름방학 때 회사에서 제작했던 프로그램이 이 모디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인데,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일렉트론은 크로미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파일을 이렇게 쭉 타고 들어와 보니까 크로미움으로 작성됐다는 코드가 있고, 전형적인 일렉트론으로 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. 때문에 지금도 이 프로그램은 유지보수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도 일렉트론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걸 보시면은 그냥 얼핏 봐서는 웹 언어로 작성됐다고 생각하기 어렵겠지만, UI를 되게 많이 공을 들여서 여기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, 여기 있는 거는 웹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도 데스크톱 웹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내부의 코드는 전부 웹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여기서는 지금 개발자 도구 같은 거를 킬 수가 없는데, 만약에 우리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온다고 하면은,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개발자 도구를 켜서 실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헬프에 토글 디벨로퍼 툴즈 라는 항목을 여시게 되면, 우리가 크롤링에서도 혹은 구글 크롬에서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켰을 때 볼 수 있는 그 화면을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, 쭉 타고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, 이걸 눌러서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없앴을 땐 당연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진 않겠지만,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으로 작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일렉트론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일렉트론으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마찬가지고, 옆에 익숙한 슬랙, 그리고 아톰, 디스코드, 다른 사이트도 많이 익숙한 게 있는데, 스카이프나 깃허브 데스크톱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도대체 일렉트론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졌는지, 한번 일렉트론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일렉트론의 장점에는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인데, 먼저 이 크로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
여기 일렉트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맥, 윈도우, 리눅스와 호환되며 일렉트론 애플리케이션은 3개의 플랫폼에서 빌드되고 동작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건 어떤 걸 생각하시면 쉽냐면은 자바가 최초의 인기를 끌게 됐을 때 자바는 JVM이라는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해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 작성하는 코드, 그리고 리눅스에서 작성하는 코드, 그리고 유닉스에서 작성하는 코드가 각각 달랐습니다. 근데 JVM이라는 중간에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해서 자바는 중간 형태의 언어로 빌드가 되고, 그 중간 형태의 언어를 JVM 위에서 실행을 함으로써 각각의 플랫폼들에서 하나의 코드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자바의 최초의 매우 큰 강점이었습니다. 자바와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같은 코드로 맥, 윈도우, 리눅스에서 동시에 실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웹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는데, 웹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웹 언어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네이티브한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윈도우에 맞는 프로그램, 뭐 MFC나 윈도우 API 같은 걸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좀 네이티브한 프로그램은 만들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근데 단순히 이 웹 언어만 가지고 네이티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웹 개발자들도 쉽게 GUI를 네이티브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이 세 가지 장점 중에 두 번째로 특기할 만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데스크톱 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데스크톱 앱으로서의 기능 중 대표적인 거는 파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건데, 일렉트론은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도 물론 지원을 하지만 여기서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는 노드.js로 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노드.js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똑같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때문에 파일에 대해서 제법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웹 언어로 파일 제어까지 충분히 데스크톱 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데스크톱 앱으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일렉트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썼을 때 이게 과연 네이티브한 언어로 작성이 된 프로그램인가, 아니면 웹 언어로 작성이 된 이런 일렉트론으로 된 프로그램인가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까지 구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네이버 웹툰 다운로더는 제가 크롤링 영상에서 네이버 웹툰 크롤링을 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요. 여기에 있는 API를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 API만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다른 사용자들은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, 조금은 프로그래머들만 사용하기 쉬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그 API와 이 일렉트론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GUI를 구성을 해주면 굳이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GUI로 제공된 환경을 제공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네이티브한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개발자들, 특히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진행을 할 때 가능하면은 웹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네이티브하게 구현하고 싶은 기능이 있을 때 일렉트론을 활용을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일렉트론 강좌에 대한 예고를 드리자면, 첫 번째로는 오늘 일렉트론 소개하고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일렉트론 앱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렉트론으로 네이버 웹툰 다운로더 만들기. 이거랑
굳이 같은 UI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이거에 이어서 파일과 폴더 접근하기, 그리고 API와 UI 연동하기, 그리고 앱 패키징하기까지 해서 이 앱 패키징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된 노드 소스 코드를 빌드를 하고서 어디에서 실행이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, 그때 앱을 패키징 할 때 그 앱이 실행될 플랫폼에 맞춰서 패키징을 하나씩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앱 패키징 되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사실 필요한 앱에서만, 필요한 환경에서만 동작하도록 패키징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6편까지는 현재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이후로는 이 일렉트론에 있는 다른 기능들도 한번 강좌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, 네이버 웹툰 다운로더 만들기 말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일렉트론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영상 강좌 제작 초기라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고, 일단 여기까지만 우선 생각을 하고 강좌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,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